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족두리봉, 향로봉, 관봉이 내려다 보이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져 있는 북한산 비봉능선의 비봉 정상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이고요. 북한산 진관사 계곡 비봉능선 사전답사 일부 영상에서는 진관사 계곡을 통해 비봉능선의 비봉으로 올라오는 길과 비봉에서 관봉을 지나 향로봉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사전답사해 드렸습니다. 북한산 진관사 계곡 비봉능선 2부 영상에서는 향로봉을 출발하여 관봉, 비봉, 삼호바위, 승가봉, 통천문을 지나 문수봉 정상에 이르는 비봉능선에 대하여 자세히 사전답사해 드리겠습니다. 비봉능선과 향로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향로봉으로 이동하여 2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봉능선은 일반적으로 북한산 남쪽의 향로봉에서 관봉, 비봉, 삼호바위, 승가봉, 통천문을 지나 비봉능선, 의상능선, 산성주능선이 만나는 문수봉 정상까지의 능선길을 말하고요. 길이를 좀 더 길게 잡으시는 분들은 향로봉 남쪽의 족두리봉을 포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향로봉의 명칭은 멀리서 보면 향로처럼 생긴 데서 유래하였다 하고요.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향로봉은 보시는 방향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보여 세검정 방향에서는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다 하여 삼지봉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구파발 방면에서 보면 사람 옆모습을 닮았다 하여 인두봉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관봉 정상에서 바라본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향로봉의 모습입니다. 관봉에서 향로봉 정상 아래쪽 사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기자공원 지킴터 2.0km를 표기한 오른쪽 길은 기자능선을 통해 진관봉과 삼각전봉을 거쳐 향로봉으로 올라오는 길이고요. 족두리봉 1.7km를 표기한 왼쪽의 데크계단길은 탕춘대 능선이나 족두리봉 쪽에서 향로봉 아래쪽을 돌아 향로봉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향로봉 정상은 이정표 뒤쪽의 능선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향로봉 정상 아래쪽 사거리에서 향로봉으로 올라가는 능선길입니다. 능선길을 조금만 올라가시면 향로봉 정상 바로 아래쪽에 향로봉 해발 535m를 표기한 향로봉 정상목이 세워져 있습니다. 향로봉 정상목을 지나시면 곧바로 바위 암릉으로 이루어진 향로봉 정상으로 이어집니다. 향로봉 정상은 길쭉한 바위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향로봉 정상에 올라서시면 정상 너머 아래쪽으로 족두리봉과 서울 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한산 비봉능선의 시작 지점인 향로봉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북한산 비봉능선의 향로봉 정상에서 보이는 북한산 주요 봉우리들의 이름을 정지 영상으로 대략적으로 정리해보고 북한산 비봉능선 향로봉 정상에서 한 바퀴 돌아보며 북한산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는 것으로 비봉능선 사전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향로봉 정상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경치입니다. 북쪽으로 비봉능선, 응봉능선, 의상능선 및
백운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에 가볼 비봉능선의 관봉과 비봉의 모습입니다. 비봉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구기동으로 뻗어내린 비봉 남능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봉 남능선은 지금 현재 출입통제 지역입니다. 구기동 너머로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보이고요.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로 남산의 모습도 보입니다. 영상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면 북한산의 가장 남쪽 봉우리인 족두리봉이 보입니다. 족두리봉 오른쪽으로는 선림봉이란 거대한 바위 암릉이 있고요. 선림봉 오른쪽 위쪽에는 기자능선의 기자봉이 보입니다. 기자봉의 오른쪽 위쪽에는 진관봉이, 진관봉의 오른쪽에는 향로봉 정상의 바로 아래쪽으로 삼각전봉이 보입니다. 삼각전봉 오른쪽 아래쪽은 오늘 사전답사의 들머리인 진관사가 있는 진관사 계곡입니다. 다시 길쭉하게 늘어선 향로봉 정상의 바위 암릉이 보이고요. 향로봉 정상 앞쪽으로 차례로 응봉능선, 의상능선, 백운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문수봉으로 뻗어 올라간 관봉과 비봉의 모습입니다. 향로봉 정상을 넘어와 올려다본 향로봉 정상 방향의 모습입니다. 향로봉 정상 왼쪽으로 기자능선을 통해 향로봉 정상으로 올라오는 삼각전봉, 진관봉, 기자봉, 대머리바위가 보입니다. 기자능선의 기자봉 왼쪽 아래쪽의 바위 암릉은 선림봉이고요. 선림봉 왼쪽으로는 북한산의 가장 남쪽 봉우리인 족두리봉이 훨씬 가깝게 보입니다. 족두리봉 왼쪽에 보이는 봉우리는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향로봉의 가운데 봉우리입니다. 향로봉의 가운데 봉우리 왼쪽 아래쪽에는 인왕산 방향으로 뻗어 내려간 탕춘대 능선이 보이고요. 탕춘대 능선 왼쪽 아래쪽의 구기동 왼쪽 위쪽으로는 북악산 사자능선, 비봉남능선, 형제봉능선, 칼바위능선 등이 보입니다. 비봉남능선 왼쪽 위쪽에 우뚝 솟은 비봉의 모습입니다. 넘어왔던 향로봉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 향로봉 정상을 지나 관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향로봉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향로봉 정상에는 목책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요. 출입 제한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 제한은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형이 험하여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헬멧이나 자일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고 2인 이상으로 출입하라는 안내문입니다. 길쭉하게 늘어선 바위 암릉으로 이루어진 향로봉 정상의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북한산의 최고봉인 백운대 정상이 보입니다. 관봉, 비봉, 삼호바위, 승가봉, 연화봉, 문수봉 등의 비봉능선의 봉우리들을 다시 한번 감상하고 향로봉 정상에서 내려갑니다. 향로봉 정상에서 내려가는 바위 암릉의 모습입니다. 향로봉 정상의 바위 암릉을 조금만 내려가시면 향로봉 정상 바로 아래쪽에 향로봉 해발 535m를 표기한 향로봉 정상목이 세워져 있습니다. 향로봉 정상목을 지나 조금만 내려오시면 족두리봉, 기자공원 지킴터, 비봉 등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나오고요.
갈림길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에는 비봉이 0.5km, 삼호바위가 1.1km, 대남문이 2.9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향로봉에서 비봉으로 가는 비봉능선길의 모습입니다. 향로봉에서 비봉으로 가는 비봉능선길의 중간에는 전망이 매우 뛰어난 전망바위인 삭감 모양의 관봉이 있습니다. 향로봉에서 관봉까지의 거리는 약 100여 미터 정도의 거리이고요. 향로봉에서 관봉으로 가는 능선길은 소나무 숲이 우거진 거의 평평한 완만한 오르막 경사의 바위 안방길로 되어 있고요. 메인 등산로는 관봉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메인 등산로에서 관봉 정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등산로에서 왼쪽의 바위 암릉에 잠깐 올라서시면 바위 암릉 앞쪽으로 커다란 바위가 보입니다. 이 커다란 바위가 관봉 정상입니다. 관봉 정상은 이렇게 돌아 올라가시면 되고요. 관봉 정상의 바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봉 정상 뒤쪽으로 돌아가 관봉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관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관봉 정상에 올라서시면 남쪽으로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향로봉이 보입니다. 향로봉 오른쪽으로는 기자능선이나 진관사 쪽에서 향로봉으로 올라오는 진관봉과 삼각전봉이 있습니다. 진관봉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진관사가 있는 진관사 계곡이고요. 진관사 계곡의 오른쪽 위쪽으로는 소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지만 차례로 응봉능선, 의상능선, 백운대가 보입니다. 백운대 오른쪽으로는 나월봉, 나한봉, 상원봉, 문수봉, 보현봉이 줄지어 서 있고요. 문수봉과 보현봉 앞쪽에는 우뚝 솟은 비봉에서 삼호바위, 승가봉을 거쳐 문수봉으로 이어진 비봉능선이 보입니다. 비봉 오른쪽 아래쪽으로 뻗어내린 비봉 남능선의 뒤쪽으로는 사자능선, 형제봉능선, 칼바위 능선이 보이고요. 형제봉능선의 오른쪽에는 길게 늘어선 북악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북악산의 오른쪽에는 인왕산과 안산이 차례로 있고요. 인왕산 앞쪽 아래쪽에는 향로봉으로 이어진 탕춘대 능선이 보입니다. 다시 향로봉의 모습입니다. 관봉 정상에서 내려와 관봉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관봉 정상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마당바위 같이 넓은 바위 안반이 나오고요. 마당바위 같이 넓은 바위 안반에 올라서시면 관봉 정상에서는 소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진관사 계곡 위쪽의 응봉능선, 의상능선, 백운대 및 비봉능선의 경치를 막힘없는 시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관봉 정상에서 관봉 아래쪽의 마당바위로 내려가는 바위 안방길의 앞쪽은 낭떠러지이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내려가십시오. 관봉 정상 아래쪽의 마당바위로 내려왔습니다. 관봉의 마당바위 위에서 바라본 경치입니다. 응봉에서 삼호바위까지의 응봉능선 전체가 막힘없이 조망이 되고요. 의상능선의 의상봉, 용출봉, 용혈봉, 정치봉, 나월봉, 나한봉, 상원봉, 문수봉 등의
의상팔봉 전체도 막힘없이 조망이 됩니다. 관봉의 마당바위에서 보이는 북한산의 주요 봉우리들의 이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응봉에서 삼호바위까지의 응봉능선, 뒤쪽으로 보이는 의상능선의 의상팔봉의 이름들입니다. 응봉능선 앞쪽 아래쪽의 작은 능선은 진관사 계곡에서 비봉 바로 아래쪽으로 이어진 능선길입니다. 북한산의 최고봉인 백운대와 만경대, 노적봉, 용암봉 및 염초봉도 보이고요. 운수봉의 오른쪽에는 보현봉과 칼바위 능선의 칼바위도 보입니다. 바로 앞쪽에는 잠시 후에 올라가 볼 진웅항 순수비가 세워져 있는 비봉이 보입니다. 관봉의 마당바위는 비봉의 모습이 가장 멋지게 보이는 장소이고요. 응봉능선 전체와 의상능선의 모든 봉우리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 장소입니다. 관봉 마당바위에서 내려가 비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비봉으로 가는 등산로는 관봉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고요. 관봉에서 비봉까지의 거리는 약 400여 미터의 거리인데요. 관봉과 비봉 사이에 안부 사거리가 있습니다. 관봉에서 관봉과 비봉 사이의 안부 사거리로 내려가는 등산로의 모습입니다. 관봉에서 안부 사거리로 내려가는 중간에 올려다본 비봉의 모습입니다. 안부 사거리로 내려가는 등산로는 가끔 경사가 급한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돌계단 등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관봉에서 약 200여 미터를 내려가시면 안부 사거리가 나오고요. 안부 사거리에서 왼쪽 길로 내려가시면 진관사 계곡을 지나 진관사가 있는 진관공원 지킴터로 내려가실 수 있고요. 오른쪽 길로 내려가시면 비봉 탐방 지원센터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안부 사거리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비봉으로 가는 길은 삼호바위 0.8km를 표기한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부 사거리에서 비봉으로 올라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길지 않은 돌계단길과 목침계단길이 연이어 이어지고요. 목침계단길 오른쪽으로 보이는 바위암릉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갈라지는 목침계단길 어느 길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바위암릉 위쪽에 올라와 뒤돌아본 관봉과 향로봉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향로봉 왼쪽 아래쪽으로 족두리봉도 살짝 보입니다. 바위암릉 위쪽부터는 평탄한 능선길이고요. 바위암릉 위쪽에서 비봉 방향으로 약 10여 미터를 진행하시면 능선길 왼쪽에 진관사 계곡 위쪽에서 비봉 바로 아래쪽 비봉 능선으로 올라오는 능선길이 나오고요.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안부 사거리에서 약 50여 미터를 올라온 거리이고요. 약 10여 미터 앞쪽에 비봉이 있습니다. 삼거리 이정표에서 약 10여 미터를 진행하시면 비봉 아래쪽에 도착을 하는데 이곳은 추락 위험 지역이라 출입이 제한되고요. 비봉 왼쪽 아래쪽의 능선길을 통해 약 150여 미터를 이동하여 반대 방향에서 비봉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봉 왼쪽 아래쪽으로 난 능선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대편 비봉 아래쪽에 도착하였습니다. 추락 위험 주의판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 비봉 해발 560m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추락 위험 주의판을 지나 목책 가드레일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우뚝 솟은 비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봉 아래쪽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경치입니다. 삼호바위 쪽으로 뻗어 올라온 응봉능선 뒤쪽으로 의상능선의 봉우리들과 백운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져 있는 비봉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앞쪽의 바위 틈 사이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바위 틈 사이를 지나 왼쪽으로 가시면 위쪽에 보이는 코뿔소 바위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져 있는 비봉 정상으로 올라가며 진흥왕과 진흥왕 순수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은 신라의 중흥과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진 신라 제24대 왕이고요. 신라는 진흥왕 재위기간에 한강유역과 함경도 일부 지역까지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비봉의 일부인 코뿔소 바위 아래쪽을 올라가는 중입니다. 바위 암릉의 왼쪽 아래쪽은 낭떠러지이니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코뿔소 바위 아래쪽에 도착하여 올려다본 비봉 정상과 코뿔소 바위의 모습입니다. 코뿔소 바위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촬영팀이 화보 촬영을 하고 있어 예전의 영상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코뿔소 바위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경사가 애매한 곳이니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코뿔소 바위 위쪽에 올라와 올려다본 비봉 정상의 모습입니다. 바위 암릉 아래쪽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바위 암릉을 한 단계 올라서시면 앞쪽 위쪽으로 영문자 C자 모양의 바위 틈이 보입니다. 비봉 정상은 이 바위 틈 사이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비봉 정상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곳에서 뒤돌아보시면 코뿔소 바위 위쪽으로 펼쳐진 북한산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코뿔소 바위 위쪽으로 펼쳐진 북한산의 경치입니다. 코뿔소 바위 위쪽으로 잠시 후에 지나갈 삼호바위와 승가봉이 보입니다. 영문자 C자 모양의 바위 틈 사이를 지나 비봉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비봉 정상으로 가는 바위 암릉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기는 하지만 발 디딤 홈이 잘 파져 있으니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영문자 C자 모양이 끝나는 곳에서 왼쪽으로 진행하시면 앞쪽 오른쪽 위쪽에 진흥왕 순수비가 보이고요. 이곳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보시면 바위 틈 사이로 진흥왕 순수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바위 틈 사이는 엉덩이를 바위 틈 사이에 대고 발로 앞쪽의 바위를 밀면서 올라가시면 수월합니다. 바위 틈 사이를 올라와 뒤돌아본 경치입니다. 코뿔소 바위에서는 여전히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위 틈 사이를 올라오시면 비봉 정상에 거의 다 올라오신 것이고요. 화면을 왼쪽으로 돌려보시면 비봉 정상의 바위 봉우리가 보입니다. 비봉 정상 바위 봉우리 앞쪽에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앞쪽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앞쪽 아래쪽에 도착하였습니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며 진흥왕 순수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유역과 함경도 일부 지역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한 진흥왕은 자신이 확장한 영토를 순수하며 순수비들을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진흥왕 순수비는 모두 4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북한산 순수비는 555년에 세워졌고요. 561년에는 창녕 순수비가, 그리고 568년에 황초령 순수비와 마운령 순수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순수라는 말은 돌순자에 사냥할 숫자를 사용하는 단어로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살펴보며 돌아다니는 일을 뜻합니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앞에서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좀 더 선명한 화질로 촬영된 영상으로 비봉 주변의 경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봉 정상 너머 북쪽으로 보이는 북한산의 경치입니다. 나월봉, 나한봉, 상원봉, 문수봉, 보현봉, 칼바위 등의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칼바위 능선 너머의 저 멀리로는 수락산과 불암산의 모습도 보입니다. 영상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면 길게 늘어선 북악산 너머로 서울 시내의 모습이 조망이 됩니다. 비봉 바로 아래쪽에는 비봉 남능선이 구기동으로 뻗어 내려가고요. 구기동 위쪽의 인왕산 뒤쪽 한강 너머로는 관악산까지 조망이 됩니다. 구기동 오른쪽 위쪽에는 인왕산에서 향로봉으로 이어진 탕춘대 능선이 보입니다. 탕춘대 능선 오른쪽 위쪽으로 보이는 향로봉과 관봉의 모습입니다. 향로봉 넘어 저 뒤쪽으로는 한강과 인천 계양산의 모습도 조망이 됩니다. 여기 비봉 정상에 세워져 있는 진흥왕 순수비는 모조품이고요.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진흥왕 순수비와 비봉 아래쪽으로 펼쳐진 멋진 경치를 다시 한번 감상하며 올라왔던 길 그대로 코뿔소바위 위쪽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지금 보시는 진흥왕 순수비는 국보 제3호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이런 식으로 관리번호가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지정된 관리번호가 국보나 보물 등의 문화재의 가치나 중요도 등의 등급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어 문화재청에서 지금은 관리번호를 폐지하고 국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이런 식으로 지명을 넣어 문화재를 관리하는 법이 입법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뿔소바위 위쪽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경치입니다. 왼쪽으로 진관사 계곡 위쪽의 응봉과 응봉능선 전체가 보이고요. 응봉능선 뒤쪽으로는 의상봉에서 문수봉까지 이어진 의상능선 뒤쪽으로 100군데의 모습이 보입니다. 코뿔소바위 위쪽으로는 잠시 후에 지나갈 삼호바위와 승가봉 그리고 문수봉, 보현봉이 보입니다. 코뿔소바위 옆의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코뿔소바위를 내려가 비봉에서 삼호바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비봉을 처음 올라오시는 분들이 하산길에 많이 당황하는 곳입니다.
이유는 올라올 때는 멋모르고 앞사람 따라 쉽게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 보니 경사가 생각보다 급하게 보여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올라오셨던 길이니 내려가실 수도 있고요. 바위면을 잘 살펴보시면 홈이 파져 있으니 홈이 파인 곳을 따라 무게중심을 낮게 하시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충분히 내려가실 수 있는 경사입니다. 경사진 바위면을 다 내려오시면 코뿔소 바위 아래쪽으로 이와 같은 바위 앞는 길이 이어집니다. 바위 앞는 길이 넓기는 하지만 오른쪽 아래쪽은 낭떠러지이니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코뿔소 바위 아래쪽의 바위 앞는 길을 다 내려가셔서 바위 앞는 길 왼쪽으로 살짝 넘어가시면 비봉 정상으로 올라갈 때 처음으로 지나쳤던 바위 틈이 보입니다. 비봉 정상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비봉 정상에서 내려와 3호 바위로 가는 비봉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비봉에서 3호 바위까지의 거리는 약 0.5km 정도의 거리이고요. 비봉과 3호 바위의 높이는 해발 560m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비봉에서 3호 바위까지의 능선길은 거의 평평한 숲길의 능선길입니다. 비봉을 출발하여 3호 바위 방향으로 평평한 능선길을 약 400여 미터 진행하시면 능선길 오른쪽으로 승가사 쪽에서 올라오는 길과 합류가 되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승가사까지는 약 700여 미터의 거리이고요. 이 승가사에서 금성문에 조예가 깊었던 추사 김정희가 승가사에 머물며 비봉정상의 비석의 문자들을 해독하여 이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삼거리를 지나 약 50여 미터를 더 진행하시면 능선길 앞쪽으로 3호 바위가 보이고요. 능선길 오른쪽으로 샛길이 나옵니다. 샛길 입구에는 121 사태 무장공비 은신장소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샛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샛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커다란 바위들 사이로 내려가는 데크 계단길이 설치되어 있고요. 데크 계단길을 통해 오른쪽 아래쪽으로 돌아 내려가시면 커다란 바위 아래쪽으로 사람이 쪼그려서 지나갈 정도의 바위 통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121 사태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은신했던 장소이고요. 바위 통로 오른쪽에 무장공비들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들어가도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121 사태란 1968년 1월 21일에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 제도가 생기고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는 등의 사회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장공비 은신장소에서 나오시면 데크 계단길이 이어져 있고요. 데크 계단길은 들어왔던 샛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샛길을 통해 비봉능선길로 다시 나가시면 됩니다. 무장공비 은신장소에서 나와 헬기장을 지나고 돌계단길에 올라서시면 능선길 오른쪽으로 우뚝 솟은 3호 바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3호 바위는 비봉능선과 응봉능선이 만나는 곳이고요.
바위의 생김새가 옛날 관료들이 쓰던 모자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삼호바위 앞쪽의 응봉능선 위쪽으로 올라와 바라본 지나온 비봉능선의 경치입니다. 비봉과 관봉의 모습이 확연히 보이고요. 향로봉은 살짝 보입니다. 영상을 비봉 왼쪽으로 돌려보시면 비봉 왼쪽 비봉능선 너머로 서울 시내의 모습과 북악산, 인왕산, 안산, 남산의 모습이 조망이 되고요. 한강 너머의 관악산도 조망이 됩니다. 사실 이만큼의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날이 1년 중 며칠이나 될까 의문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선명하고 좋은 영상이라 생각되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응봉능선 정상을 넘어와 삼호바위 앞쪽으로 내려오면서 바라보는 삼호바위의 모습이 가장 삼호의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비봉능선과 응봉능선이 만나는 삼호바위 앞쪽에 세워져 있는 삼거리 이정표입니다. 삼호바위 앞쪽의 비슷한 위치에서 오늘 촬영한 영상을 감상하며 삼호바위를 지나 승가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비봉에서 삼호바위까지 0.5km를 왔고요. 대남문이 1.7km이니 문수봉까지는 약 1.5km의 거리가 남았습니다. 문수봉과 연화봉의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 봉우리가 해발 567m 높이의 승가봉입니다. 삼호바위 왼쪽으로 보이는 봉우리들의 이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삼호바위에서 승가봉으로 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삼호바위에서 승가봉까지의 거리는 약 300~400여 미터 정도의 거리이고요. 처음의 약 100여 미터는 내려가는 길이고 나머지는 승가봉 바로 아래까지 완만한 오르막 경사의 숲길의 능선길이 이어지다가 승가봉 정상 바로 아래쪽 약 50여 미터 구간은 조금 경사가 있는 바위 앞는 길을 오르게 됩니다. 삼호바위에서 승가봉 방향으로 약 100여 미터를 내려오시면 능선길 왼쪽으로 삼천사가 있는 삼천 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가는 갈림길이 나오고요.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남문이 1.6km 남았습니다. 삼천 탐방지원센터로 갈라지는 삼거리를 지나면 승가봉 정상 바로 아래까지는 계속해서 완만한 오르막 경사의 능선길이 이어지고요. 침목계단길이나 흙길의 걷기 좋은 숲길로 되어 있습니다. 능선길을 한참을 걷다 보면 능선길이 흙길에서 돌길로 변하는 구간이 나오고요. 돌계단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돌계단길을 지나시고 등산로를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등산로가 능선의 왼쪽 아래쪽으로 잠시 이어지다가 곧바로 다시 능선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등산로를 따라 계속 가셔도 되고요. 오른쪽의 경사진 바위면을 타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곳을 다 올라가시면 승가봉 정상 바로 아래쪽 능선이고요. 능선에 올라서서 뒤돌아보시면 지나온 비봉능선의 삼호바위, 비봉, 관봉, 향로봉 등의 봉우리들이 멋지게 조망이 됩니다. 승가봉 정상 바로 아래쪽 능선에 도착하였습니다.
능선 너머로 사자능선과 북악산, 남산 및 서울 시내가 조망이 됩니다. 승가봉 정상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와 뒤돌아본 비봉능선의 경치입니다. 지나온 삼어바위와 비봉, 관봉의 모습이 보이고요. 삼어바위 왼쪽 아래쪽에는 승가사도 보입니다. 비봉의 왼쪽 아래쪽으로는 구기동으로 뻗어내린 비봉 남능선이 보이고요. 구기동 넘어 뒤쪽으로는 인왕산과 북악산이 조망이 됩니다. 북악산의 뒤쪽에는 남산의 남산타워가 보이고요. 남산타워 왼쪽 저 멀리로는 잠실의 롯데타워도 조망이 됩니다. 바로 앞쪽에는 보현봉으로 이어진 사자능선이 보입니다. 해발 567m 높이의 승가봉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승가봉 정상까지는 약 30여 미터 정도의 거리이고요. 험하지는 않지만 약간 경사가 있는 바위 앞눈길이 정상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승가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위 앞눈길의 모습입니다. 승가봉 정상에 도착하시면 앞쪽으로 왼쪽의 의상봉에서 오른쪽의 문수봉까지 의상8봉 전체가 펼쳐져 보이고요. 의상능선의 정취봉과 나월봉 사이의 의상능선 뒤쪽으로는 북한산 사령부라 불리는 백운대와 인수봉, 만경대도 보입니다. 백운대와 의상능선 전체가 조망되는 해발 567m 높이의 승가봉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승가봉 정상목이 세워져 있는 정상부의 모습입니다. 승가봉 정상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경치입니다. 보현봉이 보이고요. 보현봉의 왼쪽으로 문수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문수봉 왼쪽으로 차례로 상원봉, 나한봉, 나월봉이 있고요. 나월봉의 왼쪽으로 정취봉, 용혈봉, 용출봉, 의상봉 등의 의상8봉 전체가 조망이 됩니다. 의상능선의 정취봉과 나월봉 사이의 의상능선 뒤쪽으로는 백운대와 인수봉, 만경대도 보입니다. 문수봉과 보현봉 사이의 앞쪽 아래쪽에는 잠시 후에 지나갈 통천문 봉우리가 보입니다. 승가봉 앞쪽으로 보이는 봉우리들의 이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승가봉 정상목 위쪽의 승가봉에서 가장 높은 바위 봉우리에 올라가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삼어바위, 비봉, 관봉이 보이고요. 삼어바위 오른쪽으로 응봉능선이 보입니다. 비봉의 왼쪽으로는 북악산, 인왕산과 서울 시내가 조망이 되고요. 비봉 남능선이 보입니다. 북악산의 왼쪽에는 보현봉으로 뻗어 올라간 사자능선이 보입니다. 앞쪽에는 의상능선의 봉우리들과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등이 조망이 됩니다. 의상능선의 의상8봉 봉우리들과 의상능선에 있는 북한산성의 3개의 암문의 위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삼천사계곡 쪽에서 승가능선을 통해 비봉능선의 승가봉으로 올라오는 길도 있습니다. 승가봉의 가장 높은 바위 봉우리 위에서 한 바퀴 돌아본 경치입니다.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측정해 보니 정확히 1분이 걸렸습니다. 1분 동안 북한산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시고 북한산에 대하여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은 침묵하겠습니다. 승가봉 정상에서 내려가 통천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의상봉에서 문수봉까지의 의상능선, 의상팔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장소입니다. 승가봉 정상에서 내려가는 바위 앞능길의 모습입니다. 가팔은 바위 앞능이고요. 와이어로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십시오. 와이어로프가 설치된 바위 앞능길을 다 내려가시면 짧은 흙길의 내리막 능선길이 이어지고요. 내리막 흙길의 능선길을 다 내려가시면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어느 쪽 길로 가셔도 두 길은 곧바로 다시 만납니다. 넓어 보이는 오른쪽 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통천문까지는 완만한 오르막 능선길입니다. 갈라졌다 다시 만난 능선길은 곧바로 다시 한번 또 갈라졌다 합쳐지게 되고요. 합쳐진 길에서 조금만 앞으로 진행하시면 북한산 비봉능선의 통천문이 나옵니다. 통천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통천문을 지나가기 전에 통천문 왼쪽의 전망바 위에 올라가 북한산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천문 위쪽의 전망바 위에 올라와 바라본 북한산의 경치입니다. 통천문 앞쪽으로 문수봉, 상원봉, 나한봉, 나월봉이 더욱 가깝게 보이고요. 나월봉의 왼쪽으로는 정취봉, 용혈봉, 용출봉 및 의상봉이 보입니다. 영상을 왼쪽으로 조금 더 돌려보시면 삼천사 계곡에서 비봉능선의 승가봉으로 뻗어 올라간 승가능선이 보입니다. 승가능선의 왼쪽 끝에는 우뚝 솟아있는 승가봉이 보입니다. 승가봉의 왼쪽에는 비봉의 모습이 보이고요. 비봉과 승가봉 사이로 관봉의 모습도 보입니다. 영상을 계속 왼쪽으로 돌려보시면 나뭇가지 왼쪽으로 북악산과 남산이 보이고요. 북악산의 왼쪽에는 보현봉으로 뻗어 올라간 사자능선과 보현봉이 보입니다. 보현봉의 왼쪽에는 문수봉으로 이어진 연화봉이 보입니다. 연화봉이란 이름은 횃불이 타오르는 모양의 바위들이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망바위에서 내려와 통천문을 지나갑니다. 통천문이란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의미이고요. 바위 틈 사이에 돌이 얹어져 있어 돌문과 같이 느껴집니다. 통천문은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바위 틈이고요. 통천문을 통과하시면 곧바로 와이어로프가 설치된 가파른 내리막 경사의 바위 앞는 길이 이어집니다. 통천문에서 내려가는 와이어로프가 설치된 내리막 바위 앞는 길의 모습입니다. 조심해서 안전하게 내려가십시오. 통천문에서 다 내려와 뒤돌아 올려본 통천문의 모습입니다. 통천문을 다 내려오시면 제법 긴 내리막 능선길이 이어지고요. 특별한 조망은 없습니다.
통천문을 내려와 한참을 더 내려오시면 내리막 능선길은 끝이 나고요. 오르막 능선길로 변하는데 이와 같은 가파른 바위 앞능길을 올라갑니다. 통천문을 지나 문수봉으로 가는 비봉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가파른 바위 앞능길을 올라와 뒤돌아본 통천문과 승가봉의 모습입니다. 가파른 바위 앞능길을 올라오시면 등산로는 능선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고요. 등산로에는 목책 가드레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책 가드레일이 설치된 등산로의 끝은 커다란 바위 안반이고요. 바위 안반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내려가는 데크 계단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위 안반 위에서 내려가시면 데크 계단길 앞쪽으로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두 길 모두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거리도 0.4km로 똑같습니다. 갈림길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를 보시면 오른쪽 길은 어려움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왼쪽 길은 쉬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 두 길 모두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청수동 앞문을 거쳐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쉬운 길을 사전 답사해 드리고 철봉이 설치된 가파른 바위 앞능길을 오르고 연화봉을 거쳐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어려운 길은 예전에 촬영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길 쪽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화봉 아래쪽의 거대한 바위 앞능 아래쪽까지 가파른 능선길을 약 100여 미터 올라갑니다. 가파른 능선길의 오른쪽에는 목책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요. 능선길의 앞쪽 위쪽으로는 연화봉으로 올라가는 거대한 바위 안반이 보입니다. 거대한 바위 안반이 보이는 곳에서 거대한 바위 안반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 연화봉으로 올라가는 바위 안반 길이 시작이 되고요.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철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습 결빙 구간이니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이용 시 아이젠을 착용하시라는 주의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철계단을 다 올라가시면 철계단 위쪽부터는 연화봉 위쪽까지 계속해서 철봉이 설치된 바위 앞능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철계단 위쪽 오른쪽으로 철봉길이 연결되어 있고요. 철봉길 오른쪽으로 올라오셔서 뒤돌아보시면 비봉능선의 향로봉, 관봉, 비봉, 삼어바위, 승가봉, 통천문 등이 한눈에 조망이 되고요. 앞쪽 위쪽으로는 연화봉으로 올라가는 철봉이 설치된 가파른 바위 앞능길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시면서 배낭을 정비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수봉, 연화봉, 청수동 앞문과 비봉능선이 보이는 자료 영상을 보면서 연화봉으로 올라가는 바위 앞능길에 대하여 짐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상원봉 쪽에서 바라본 영상입니다. 비봉능선은 향로봉이 해발 535m, 비봉과 삼어바위가 560m, 그리고 승가봉이 567m로 대략적으로 500여 미터급의 능선길이고요. 연화봉 위쪽의 문수봉은 해발 727m의 높이입니다. 지금 답사부장이 쉬면서 배낭을 정비하고 있는 곳은
연화봉 저 아래쪽입니다. 연화봉 아래쪽에서 연화봉 위쪽으로 출발합니다. 연화봉으로 올라가는 바위 앞는 길은 경사도 굉장히 가파르고 철봉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 길이도 상당히 긴 난이도가 매우 높은 바위 앞는 길 구간입니다. 그러니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팔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쪽 바위 앞는 길로 올라가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는 북한산성의 청수동 앞문을 지나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쉬운 길로 올라갈 것을 권합니다. 철봉을 두 줄로 박아 놓은 바위 앞능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철봉을 두 줄로 박아 놓은 바위 앞능의 모습입니다. 경사도 매우 가파르고요. 올라가야 할 높이도 꽤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철봉을 잘 잡고 발로 바위를 잘 밟고 한 발 한 발 올라가시면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철봉을 두 줄로 박아 놓은 가파른 바위 앞능을 다 올라서시면 바위 앞는 길은 오른쪽으로 꺾여져 올라가고요. 오른쪽으로 꺾여진 바위 앞능을 조금만 지나가시면 바위 앞는 길은 다시 왼쪽으로 꺾여져 올라갑니다. 여전히 경사가 매우 가파른 바위 앞능이 계속 길게 이어지니 철봉을 잘 잡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십시오. 저 위쪽 앞쪽에 보이는 바위 봉우리 왼쪽 아래쪽까지 올라갑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경사가 더 급하고 긴 구간입니다. 아래쪽에서 올려다 보았던 바위 아래쪽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위 앞는 길은 위쪽에 보이는 바위의 왼쪽 아래쪽을 돌아 이어져 있고요. 바위의 왼쪽 아래쪽을 돌아 올라오시면 바위 앞는 길은 이와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이고요. 바위 앞능의 철봉 바깥 왼쪽은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은 연화봉으로 올라가는 바위 앞는 길 중에서 가장 공포감이 드는 바위 앞는 길 구간입니다. 또한 길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바위 앞는 길의 바위면이 좌우의 경사뿐만 아니라 앞뒤의 경사도 매우 심한 급경사의 바위 앞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아래쪽은 내려다보지 마시고 정말로 조심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십시오. 이곳만 올라가시면 바위 앞는 길 오른쪽으로 길고 길었던 바위 앞는 길 구간의 끝이 보이고요. 오른쪽 위쪽으로 보이는 바위 앞는 길만 올라가시면 왼쪽 위쪽이 연화봉 위쪽입니다. 연화봉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바위 앞는 길입니다. 바위 앞는 길을 다 올라와 뒤돌아본 경치입니다. 왼쪽으로 북악산, 안산등과 서울 시내의 모습이 보이고요. 저 멀리 관악산도 조망이 됩니다. 또한 서울 시내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의 물줄기도 보입니다. 바로 앞쪽 아래쪽에는 동천문, 승가봉, 삼어바위, 비봉으로 이어진 비봉능선이 보입니다. 비봉능선 오른쪽에는 삼천사 계곡에서 비봉능선으로 이어진 승가능선과 응봉능선이 보입니다.
삼천사 계곡 오른쪽으로는 의상능선이 있습니다. 의상능선의 의상봉, 용출봉, 용혈봉, 나한봉과 상원봉이 보입니다. 비봉능선과 의상능선 그리고 산성주능선이 만나는 문수봉이 보이는 연화봉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연화봉은 연화봉을 이루는 바위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면 횃불이 타오르는 모양으로 보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위 앞는 길을 지나 연화봉 위쪽에 도착하시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 길이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오른쪽 길은 연화봉의 두꺼비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 오른쪽 길로 들어가 두꺼비 바위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고 되돌아 나와 문수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른쪽 길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바위가 나오고요. 바위 위에 올라서시면 앞쪽으로 두꺼비를 닮은 바위가 보입니다. 두꺼비 바위 왼쪽으로는 멀리서만 보였던 보현봉이 바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보현봉의 왼쪽으로는 우뚝 솟은 문수봉이 보입니다. 문수봉 왼쪽에 보이는 봉우리는 상원봉입니다. 문수봉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문수사의 지붕이 살짝 보입니다. 참고로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문수봉과 보현봉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에 북한산성의 대남문이 있습니다. 다시 보현봉과 두꺼비 바위의 모습입니다. 두꺼비 바위 앞쪽으로는 남산, 북악산, 인왕산과 서울 시내의 모습이 보이고요. 한강 너머 관악산도 보입니다. 두꺼비 바위의 오른쪽 아래쪽에는 지나온 비봉능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꺼비 바위에서 되돌아 나와 문수봉으로 이동합니다.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능선길에는 이와 같이 멋진 경치를 보여주는 전망이 매우 훌륭한 전망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수봉으로 올라가며 멋진 전망 장소가 나오면 북한산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쉬엄쉬엄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소나무들로 둘러싸인 전망바위입니다. 전망바위에 올라서시면 앞쪽으로는 구기동 계곡이고요. 구기동 계곡 오른쪽 위쪽으로 지나온 두꺼비 바위가 보입니다. 구기동 계곡의 건너편에는 보현봉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보현봉을 지나 왼쪽으로 돌아보시면 소나무 가지들 위쪽으로 문수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나무로 둘러싸인 전망바위를 나오시면 잠깐 내려가는 바위 암릉이 나오고요. 곧바로 올라가는 바위 암릉길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험하거나 위험하지는 않지만 좌우의 경사가 있으니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바위 암는 길을 다 올라와 한 바퀴 돌아본 경치입니다. 바위 암는 길 앞쪽으로 우뚝 솟아있는 문수봉이 보입니다. 문수봉의 왼쪽으로는 7.15봉으로 더 잘 알려진 상완봉이 있고요. 상완봉의 왼쪽으로는 북한산성의 대표적인 치성이 있는 나한봉이 있습니다. 나한봉의 왼쪽 아래쪽은 삼천사 계곡이고요. 삼천사 계곡의 왼쪽 위쪽으로는 비봉능선으로 뻗어 올라간
응봉능선과 승가능선이 보입니다. 바위 앞는길의 뒤쪽으로는 연화봉을 이루는 대표적인 바위들이 줄지어 보입니다. 연화봉의 뒤쪽으로는 한강의 물줄기가 반짝이는 서울 시내의 모습이 보이고요. 연화봉 왼쪽 건너에는 보현봉이 보입니다. 다시 문수봉의 모습입니다. 문수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문수봉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진짜 문수봉 정상은 앞쪽에 보이는 거대한 바위 봉우리이고요. 지금 우리가 올라가려는 문수봉 정상은 진짜 문수봉의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봉우리입니다. 진짜 문수봉은 올라가기가 험하고 위험하여 오른쪽의 작은 봉우리에 문수봉 정상목을 설치하여 문수봉 정상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려는 문수봉 정상을 작은 문수봉 또는 대리 문수봉 등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아래쪽에서 올려다본 문수봉의 모습입니다. 정상목이 세워져 있는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진짜 문수봉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고요. 바위 앞는 길의 좌우의 경사가 심하니 조심해서 지나가십시오. 진짜 문수봉과 작은 문수봉 사이에는 북한산성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북한산성 성벽이 보입니다. 성벽을 넘어 북한산성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성벽 위쪽으로 데크 계단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크 계단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북한산성 성벽의 모습입니다. 데크 계단길의 왼쪽은 북한산성 축성 당시의 성벽 같고요. 데크 계단길 오른쪽의 성벽은 근래에 보고 난 성벽 같습니다. 북한산성 성벽을 넘어 북한산성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산성 성벽을 넘으시면 바로 오른쪽으로 작은 문수봉이 보이고요. 작은 문수봉 정상에 올라서시면 문수봉 해발 727m를 표기한 문수봉 정상목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은 문수봉 정상에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북쪽 뒤쪽으로는 북한산 사령부인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및 용암봉, 노적봉, 염초봉 등의 봉우리들이 보이고요. 북한산 사령부 오른쪽 뒤쪽에는 도봉산이 보입니다. 백운대 앞쪽 아래쪽에서 문수봉 쪽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는 북한산성의 남장대가 있었던 남장대지 능선이고요. 왼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7.15봉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상원봉입니다. 상원봉 왼쪽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진짜 문수봉이고요. 문수봉 왼쪽 아래쪽으로 연화봉과 비봉능선이 내려다 보입니다. 연화봉의 왼쪽 아래쪽은 구기동 계곡이고요. 구기동 계곡 앞쪽 저 멀리로 안산, 인왕산, 북악산, 남산 등의 산들과 서울 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서울 시내를 동에서 서로 관통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반짝이는 한강의 물줄기도 조망이 됩니다. 구기동 계곡의 왼쪽 위쪽에는 보현봉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화봉 아래쪽의 문수봉 갈림길에서 연화봉의 바위 앞는 길을 통해
문수봉으로 올라오는 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시 연화봉 아래쪽의 문수봉 갈림길로 내려가 청수동 앞문을 통해 문수봉으로 올라오는 길을 사전 답사해 드리겠습니다. 연화봉 아래쪽의 문수봉 갈림길입니다. 이번에는 청수동 앞문을 통해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왼쪽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수동 앞문까지는 0.3km의 거리이고요. 문수봉까지는 0.4km의 거리에 쉬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쉽다는 의미는 연화봉 앞문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다는 의미이지 진짜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완만한 경사의 흙길의 등산로로 시작하지만 문수봉 갈림길에서 약 100여 미터 정도를 진행하시면 등산로는 점점 경사도 급해지고 돌길의 등산로로 변합니다. 돌길로 변한 등산로를 어느 정도 걸어 들어가시면 돌길 앞쪽으로 애추지형에 대한 안내판이 보입니다. 청수동 앞문 애추지형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애추를 우리말로는 너덜, 돌서렁이라고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청수동 앞문까지의 약 150 내지 200여 미터의 구간은 가파른 경사의 거친 너덜길입니다. 처음에는 돌계단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가 싶다가 경사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요. 너덜길은 더욱더 거칠어집니다. 이와 같은 너덜길 지역을 오르다 보면 허벅지는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니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체력에 맞게 적절히 쉬시면서 쉬엄쉬엄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가십시오. 청수동 앞문까지 이와 같은 너덜길은 계속 이어지고요. 특별한 조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수동 앞문까지 너덜길을 올라가며 북한산성의 성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올라가겠습니다. 눈으로는 청수동 앞문으로 올라가는 너덜길을 살펴봐 주시고 귀로는 북한산성의 성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북한산성은 1711년 조선 숙종 37년에 축성한 산성이고요. 축성 당시에는 대문과 앞문, 수문을 포함하여 모두 13개의 문이 축성되었고요. 1714년에 북한산성 안쪽에 이중 차단성의 성문으로 중성문이 추가되고 중성문의 오른쪽 아래쪽으로 시구문과 수문이 추가로 축성되어 북한산성에는 대문과 앞문 그리고 수문을 포함하여 모두 16개의 문이 축성되었습니다. 북한산성 입구의 대서문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북한산성 성문들의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서문의 왼쪽에는 의상봉에서 문수봉에 이르는 의상능선이 있고요. 의상능선에는 가사당 앞문, 부왕동 앞문,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청수동 앞문이 있습니다. 문수봉에서 만경대 남쪽의 용암봉까지를 산성준흥선이라 부르고요. 이 산성준흥선에는 대남문, 대성문, 보국문, 대동문, 용암문이 차례로 있습니다. 용암봉과 만경대 북쪽의 만경대와 백운대 사이에는 북한산성 성문들 중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백운봉 앞문이 있습니다. 대서문 오른쪽의 원효봉에서 염초봉을 지나 백운대로 이어진 능선을 원효농선이라 부르고요. 원효농선에는 염초봉과 원효봉 사이에 북문이, 그리고 원효봉 아래쪽에 시구문이라고도 불리는 서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안문 왼쪽 아래쪽에 대서문과의 사이에 북한천 위에 놓여진 수문이 있었습니다. 수문은 지금은 소실되어 보실 수 없고요. 수문지만 남아 있습니다. 가파르고 힘들었던 너덜길을 다 올라왔습니다. 너덜길을 다 올라오시면 짧은 통나무 계단과 돌계단이 이어지고요. 돌계단 위쪽으로 청수동 앞문 바로 앞까지 이어진 데크계단 길이 보입니다. 돌계단을 지나 청수동 앞문으로 올라갑니다. 데크계단 길의 길이가 제법 깁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가십시오. 데크계단길 위쪽으로 청수동 앞문이 보입니다. 청수동 앞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청수동 앞문 앞쪽에서 뒤돌아본 데크계단길의 모습입니다. 성문 밖에서 바라본 청수동 앞문의 모습입니다. 성문은 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성문 위쪽에 문눈은 없습니다. 상원봉 쪽으로 이어진 성벽의 모습입니다. 청수동 앞문은 의상능선의 상원봉과 문수봉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수봉 쪽으로 이어진 성벽의 모습입니다. 성문 밖에 청수동 앞문에 대한 안내문이 세워져 있으니 한 번 정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성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성문 안쪽에 들어서시면 북한산성의 자세한 안내도와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표 기둥에는 청수동 앞문 해발 694m라 표기되어 있고요. 의상봉이 2.7km, 대남문이 0.3km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문 안쪽에서 바라본 청수동 앞문의 모습입니다. 청수동 앞문을 지나 문수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비봉능선의 비봉에서 약 2.2km를 올라왔고요. 청수동 앞문에서 문수봉까지는 약 100여 미터의 짧은 거리입니다. 이정표 옆쪽에는 벤치가 설치된 청수동 앞문 쉼터가 있고요. 쉼터 옆쪽으로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 길로 가셔도 문수봉으로 가는 길이고요. 곧바로 다시 만나는 길입니다. 답사부장은 오른쪽의 위쪽 길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위쪽 길로 올라오시면 이와 같은 비탈길을 넘어가게 되고요. 비탈길을 넘으시면 문수봉 뒤쪽의 등산로로 이어집니다. 문수봉 뒤쪽의 등산로를 조금만 걸어 내려가시면 청수동 앞문 쉼터의 갈림길에서 왼쪽의 아래쪽 길을 통해 문수봉으로 가는 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두 길이 다시 만나서 문수봉으로 가는 등산로의 모습입니다. 완만한 오르막 등산로이고요. 등산로 끝에서 잠깐 오르막 경사가 있습니다. 오르막 경사를 올라서시면 바로 앞쪽으로 문수봉이 보입니다. 성벽 위쪽에 설치된 데크 계단길은 문수봉 앞쪽 아래쪽의 연화봉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문수봉 정상목이 세워져 있는 작은 문수봉의 모습입니다. 문수봉 정상목이 세워져 있는 작은 문수봉 정상에 올라 한 바퀴 돌아보는 곳으로 비봉능선 사전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문수봉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문수봉 해발 727m를 표기한 문수봉 정상목의 모습입니다. 문수봉 북쪽으로 보이는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모습입니다. 백운대 앞쪽 왼쪽의 능선은 남장대지 능선이고요. 남장대지 능선의 상원봉 왼쪽에 우뚝 솟은 진짜 문수봉이 보입니다. 문수봉의 왼쪽 아래쪽에는 횃불이 타오르는 모양의 연화봉과 비봉능선이 보입니다. 연화봉의 왼쪽 아래쪽은 구기동으로 이어진 구기동 계곡이고요. 구기동 계곡의 왼쪽 위쪽에는 보현봉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향로봉, 관봉, 비봉, 삼호바위, 동천문을 지나 바위 앞는 길로 된 연화봉을 거쳐 문수봉으로 이어지는 비봉능선길과 거친 너덜길을 지나고 청수동 앞문을 거쳐 문수봉으로 이어지는 비봉능선길 사전답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